800만 원이 한 달에 적자인 거예요. 사업 시작할 때 사실은 사기를 당했어요. 사업에서 시행착오죠. 결국은 다 돈이에요, 돈. 한국에서 성공하는 거 이상 노력해야 돼요. 저는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오이소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고요. 강남오빠라는 이제 고깃집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한국에서 식자재를 직접 수입해가지고 여기 현지 시장에 이제 유통업도 시작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전 말레이시아에 그 볼링 코치로 왔어요. 볼링장 사장님이 한국 분이셨는데 그 볼링장을 여기 현지인한테 매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현지인은 제 월급을 주기가 너무 이제 부담스러우니까 이제 저한테 좀 그만뒀으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경제적으로 좀 자립하고 싶어가지고 어떤 거를 해볼까 하다가 우연한 계기로 이제 그 미드밸리 쇼핑몰에서 조그마한 이제 푸드코트를 시작하게 됐어요. 네, 그게 이제 처음 사업한 계획이죠. 제가 사업 시작했을 때 그때가 리먼 브라더스 리먼 사태가 터져가지고 환율이 1링깃에 420원까지 올라왔어요. 환율이 그때 300원 하던 게 막 갑자기 420원 30% 이상 오르고 그랬거든요. 한국에서 자본을 끌어왔는데 사실은 이제 정상적인 상태라 그러면 그렇게까지 무리해서 안 할 건데 제가 이제 그 사업 시작할 때 사실은 사기를 당했어요. 중간에 이제 어떤 한국 분한테 그 가게를 인수하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이제 그 중개를 해주기로 하고 오너랑 저랑 못 만나게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결국은 제가 전달한 그 가게 이제 인수금을 이 사람이 가져가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푸드코트 오너는 저한테 당연히 돈을 받지는 못했으니까 명의분금을 많이 주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급하게 다시 또 돈을 한 번 더 주게 됐어요. 그때 총 소요된 금액이 대략 한 1억 2천 정도. 근데 가게가 아주 잘 되는 가게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 가게를 소개한 사람이 그때 돈으로 6천만 원 정도 투자하면 한 달에 한 대략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 수익이 되니까 말레이시아에서 먹고 사는데 어려운 점이 없을 거라고 했는데 막상 인수를 해보니까 한 달에 한 한국 돈으로 400만 원이 적자였어요. 그 사람이 사실은 그 옆에 푸드코트를 하나 더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사람한테 이제 돈을 이제 달라고 했죠. 달라고 하니까 저 강도당했다 그러더라고. 제가 그러면 당신이 이제 돈을 이제 잃어버렸으니까 그럼 그 가게 당신 가게를 나한테 넘겨라. 그렇게 해서 쇼핑몰에 그 푸드코트 2개를 하게 된 거죠. 푸드코트가 이제 매장이 23개가 있었어요. 23개 매장 중에서 매니지먼트에서 매일 이제 세일즈 랭킹을 뽑는 거예요. 매일 21등, 22등이었어요. 두 매장이. 근데 23등은 못 알았어. 그러니까 제일 안 되는 거 2개 매장을 인수해가지고 새가 거기가 한 푸드코트 하나당 기본적으로 그 쇼핑몰에 뛰어가는 게 대략 한 25,000링깃 정도 됐는데 한국 돈으로 새가 1,000만 원인데 매출이 80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직원 월급 줘야죠. 재료비 줘야죠. 그러니까 이제 400만 원씩 적자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시작했어요. 어쨌든 이제 투자금을 회수를 하려면 이제 유일한 방법이 가게를 잘 되게 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가게를 잘 되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푸드코트 중에서 이제 랭킹을 매일 뽑는다 그랬잖아요. 일일 랭킹, 월 랭킹, 연 랭킹을 뽑아요. 근데 다 가만히 보니까 잘 되는 가게는 늘 잘 되더라고. 그리고 안 되는 가게는 늘 안 돼. 푸드코트에 한 달에 돌아가는 돈이 대략 그때 돈으로 한 달에 7억 정도가 돌더라고요. 그 7억 정도가 되는 돈을 22개 매장들이 나눠갖는 거야. 찢어갖는 거야. 그 마켓에 돈은 이제 어느 정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누가 경쟁력을 갖춰서 이거를 더 많이 가져가느냐. 그게 이제 핵심이더라고. 그 다음부터 잘 되는 가게는 왜 잘 되는지 이제 가만히 앉아서 보는 거지. 하루에 종일 앉아가지고 그 가게 앞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매출 랭킹 1등, 2등, 3등, 4등, 5등 이렇게 계속 하나하나 분석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이더라고. 가만히 보면 잘 되는 가게는 잘 되게 하기 때문에 잘 되는 거고 안 되는 가게는 안 되게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오너가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가 그 가게를 잘
잘 갈 수 있을지 없을지 그 가능성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오너가 모르면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모든 요식업의 핵심은 밸류 포 머니예요. 돈 내는 거에 어느 정도의 가치를 돌려주느냐가 핵심이에요. 제가 처음에 첫 번째 랭킹 1위인 푸드코트 앞에서 하루 종일 앉아 있었어. 그 푸드스토어는 치킨라이스라고 여기 현지 음식을 파는데 판매가가 고작 해봐야 그때 400원 환율을 적용시켜도 2,400원밖에 안 됐어요. 근데 6링기짜리를 파는데 또 한 달 매출이 8천만 원인 거야. 그러면 이제 앉아가지고 계속 보는 거지. 사 먹어보고 맛있나? 사 먹어보고 맛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여기가 싸니까 잘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아무래도 현지인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아무나 먹을 수 있으니까 잘 되나 보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매출 2위인 푸드스토리 웨스턴 푸드였는데 거기는 한국 돈으로 뭐 7,000원, 8,000원 이러는데 거기 매출 2위예요. 거기는 뭐 그러면은 첫 번째 가게에서 내가 얻었던 해답이 적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저 가게는 도대체 왜 잘 되지? 그럼 거기 앉아서 또 계속 보는 거죠. 시켜 먹어보고 이 가게는 또 왜 잘 되는지 알겠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의 음식 사업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보통 뭐 음식 사업 하겠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게 뭘까요? 맛이잖아. 맛은 누구나 100명이 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 거라고 생각하고 요식업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맛은 전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맛은 다 그냥 기본적으로 을에 갖춰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여기에 어떻게 가치를 더 얹어놓느냐. 그래서 내가 손님이 돈 10,000원을 주는데 돈 10,000원이 아깝지 않게 만드는 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요식업의 성공의 핵심이에요. 그 가치 안에는 맛도 들어가고 가격도 들어가고 서비스도 들어가고 인테리어도 들어가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돈 10,000원을 이 정도 서비스에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퀄리티 음식을 내가 돈 10,000원에 이렇게 받을 수 있어? 만족하면 오는 거고 만족 못하면 안 가는 거죠. 내가 얻은 해답을 내 푸드스토어에다가 이제 적용을 시키는 거죠. 어려운 점이 뭐였냐면 한국 음식을 어떻게 맛으로 어필을 해요. 맛에 대한 기준이 없는 사람, 현지 애들한테. 가령 맛은 우리가 뭐 가령 미얀마 음식이나 뭐 태국 음식이나 이런 거 맛의 기준이 없잖아요. 맛에 대한 기준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내 한국 음식을 팔아야 되니까 제일 먼저 바꾼 게 그럼 식자재를 좋은 걸 쓰자. 그럼 가령 새우가 요만한 거 들어가면 이만한 걸 넣어주는 거야. 왜냐면 이거는 누구나 다 보이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누구나 보이는 거기 때문에 식재료를 좋은 걸로 먼저 다 싹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이 올라. 그리고 그때만 해도 말레이시아에 서비스 마인드가 없었어요. 서비스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푸드코트에 가면 음식을 애들이 이렇게 던져줘. 그때 딱 생각한 게 돈을 들이지 않고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한 게 서비스였던 거예요. 서비스는 인사를 100번 해도 돈이 안 들잖아요. 기존에 음식 뭐 김치찌개 나오면 김치찌개 이렇게 놔주고 그랬거든. 저는 이제 트레이를 하나씩 다 넣고 세팅을 다 해서 손님들한테 이렇게 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 푸드코트가 전면이 2m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직원들한테 항상 45도 각도로 쓰라 그랬어요. 45도로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그래서 손님이 미리 오는 걸 보게, 손님한테 미리 인사를 하는 거야. 왜냐면은 지나가는 손님한테 인사를 하면 이 사람은 이미 늦는 거야. 내 가게를 지나가는데 1, 2초면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동안 이 사람이 그 한국 음식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방향을 40도로 서서 안녕하세요 하면 이 사람은 한국 식당이구나, 한국 음식이구나, 내가 뭐 먹었지 생각하면서 가게 앞에 서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서비스 부분 개선시키고 음식 식자재 개선시키고 그리고 청결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3달 만에 이렇게 똔똔이 됐어요. 두 매장 합쳐가지고 8,400만 원까지 올렸죠. 거기는 고정 지출 플러스로 세일즈의 28%를 떼가요. 그러니까 아무리 일해도 그 이익이 굉장히 적은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그 푸드코트가 1년마다 계약이었어요. 내가 열심히 일으켜놓은 사업이 개런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이 친구들이 언제든지 내 사업을 정리할 수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때 이제 제 브랜드를 생각했죠. 나도 내 사업을 해야겠다. 내 브랜드를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계약을 했어요. 1년 안에 제가 나한테 인수한 사람도 원금을 회복하고 약간의 수익이 날 수 있는 정도 가격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비싸게 안 팔고. 왜냐면은 나중에 팔아가지고 이 사람 손해보면 또 분명히 저한테 제 탓을 할 테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지금 제가 하는 오이소로 이제 준비를 한 거죠.